그래?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, 똥고양입니다. 네, 바로 이제 영상을 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옷차림도 그대로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이제 본 설명이 이제 이어지겠네요. 이제 초보 실장들의 연봉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, 그리고 또 왜 그런지, 그 다음에 이 실장들을 연봉 협상을 할 때 쓰는 테이블, 이거 제가 정말 극비 문서인데 제가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. 참고로 2019년도 기준이고 이 테이블을 제가 아는 많은 치과 원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사실 뭐 이것대로 좀 하면은 내가 뭐 열심히 일 잘해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, 그죠?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테이블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4대 보험하고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. 자, 이제는 좀 급여를 조금 더 받고 싶어요.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연차가 어린데 돈을 더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왜냐면 나이 어리다고 월급 적게 받아라, 뭐 그런 법은 없으니까요, 그죠? 잠깐만요, 제가 밑으로 내려올게요. 자, 그러면 내가 나이가 연차가 조금 어린데 내 동기보다 10에서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. 그만큼 어떻죠? 열심히 일을 하거나 성과를 내면 되죠. 그럴 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면 직책수당이라는 걸 부여합니다. 그러니까 연봉은 내 동기랑 이제 똑같이 받는데 당신은 부팀장이니까 또 팀장이니까, 그래서 직책수당이라는 걸 부여해서 실제 받는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직책수당을 연 50만 원에서 뭐 팀장급이면 300만 원까지.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은 내 동기가 2,7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나는 팀장이기 때문에 직책수당으로 해서 3천만 원을 받는 효과가 있겠죠.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같다고 생산성이 같지가 않아요.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가 같다고 연봉을 똑같이 주게 되면 누가 손해죠?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가 돼요.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연공에 따른 그 연봉은 정해져 있고, 이제 더 급여를 더 주기 위해서는 아까 그 보여드린 ABC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책이라는 걸 어찌 보면 명분을 주는 거죠. 그래서 같은 동기지만 연봉 차이가 날 때도 이 사람은 팀장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고 책임을 많이 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도 더 받는 거야 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직책들이 보통 치과에 있죠. 좀 차이가 치과는 되게 직책이 간결해요. 일반 스텝 보통 팀장, 실장 이렇게 돼 있고, 가끔씩 뭐 큰 치과 가면 이제 뭐 과장, 부장 이렇게 있는데 일반 회사랑은 좀 다릅니다. 이게 그죠? 자, 그래서 역시 똑같습니다. 이 보면 이 연봉액이 있고 특이한 게 여기는 이제 생략이 됐죠. 요 나누기 이제 그 13을 한 금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. 세율이 적용되는.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보실 거는 내 연봉이 높아질수록요, 이 세금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돼요. 특히 국민연금도 보세요.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고, 특히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봉이 거의 한 5천 가까이 된다. 언저리 한 4,800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세하고 주민세 떼는 것만 해도 한 19만 원 정도씩 떼요, 매월. 그러면 매월 19만 원,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 먼저 선 공제를 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소득공제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이제 초보 실장으로 이제
치과에 왔다. 그러면 이제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내가 상담에 대한 어떤 기술이 좀 초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원래 받던 급여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치과는 구성상 보통 이게 실장급들이 환자분들 상담을 하시죠. 예, 즉 상담을 하면서 뭐 할래 말래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. 근데 치과 입장에서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냐면 기회비용이라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. 기회비용은 이 A라는 사람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이 상담을 했다면 충분히 환자를 설득시킬 수 있었을 텐데 A가 해가지고 날려먹는 경우, 표현이 좀 저급하네요. 날려먹는 경우가 아니라 환자를 설득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초보 실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료실에서 좀 일을 잘 하셔가지고 월급을 뭐 이렇게 뭐 200, 8, 90, 300 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초보 실장으로 오면서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거는 굉장히 좀 일반적입니다. 예, 나쁜 게 아니에요. 예, 당연한 거죠.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그냥 실장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니까 부실장이라고 하는 포지션, 그러니까 메인 실장님이 계시고 그 실장님이 오프거나 다른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책으로는 뭐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연봉을 조금 많이 조정해서 가시면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추천을 드려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이제 3,600선, 뭐 3,570에서 3,600선 정도 가고 이제 실수령액 제가 실수령액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실수령액으로는 한 260에서 여기 보시면 270, 80 정도 사이, 260에서 28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이 테이블도 가지고 있어요. 일반적인 치과들이. 그럼 이 기준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나옵니다. 상담 동의율이라는 게 있죠. 40에서 45%. 그럼 여기 이제 5% 차이인데 월급이 굉장히 차이가 좀 나죠. 더 웃긴 건 상담 동의율이 60%가 됐을 때는 급여가 실수령액이 330만 원이 넘습니다, 이게. 그럼 상담 동의율이 어떻게 뭐 10% 차이,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실장급 B랑 총괄실장급 B랑 보면 상담 동의율은 차이가 10% 정도밖에 안 나요. 근데 월급 차이가 330과 270. 그럼 얼마야? 한 60만 원, 월 60만 원 차이 나죠. 엄청나죠. 아니 동의율 10%가 뭐라고? 근데 이 10%가 엄청나요. 왜 그러냐면 이 상담 동의율이라고 하는 건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토탈 진단을 했을 때 비용에서 내가 상담을 해서 얼마나 치료비로 만들어내느냐의 어떤 기준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치과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상담을 해서 1억 원 정도를 끌어냈다라고 하면 동의율이 50%가 되겠죠. 근데 내가 그 동의율을 10%만 올려도요. 1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?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. 1억 2천. 네, 왜냐면 2억에 10%면 2천만 원이니까. 그러면 병원의 매출이 2천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그 A라는 이 부실장이 상담했을 때랑 B라는 총괄실장이 상담했을 때 동의율 10% 때문에.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고정 유지비라는 게 있죠. 임대료, 기본, 그 저연차, 중간연차, 인건비, 재료비 이런 것들. 그러면 매출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요. 즉 매출이 5천만 원인 치과와 매출이 2억인 치과가 그냥 단순히 수익률이 4배가 아니라는 거죠. 예,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니까. 이 세미나도 마찬가지잖아요. 왜냐하면 세미나를 열었어요. 근데 이렇게 꽉 차면 좋은데 항상 그렇진 않죠. 뭐 수강생이 많이 안 온다. 그러면 그래도 뭐는 무조건 나가죠. 대관료는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떤 경우에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손익분기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BEP라는 건 아셔야 돼요. 예,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손익분기점.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의율이 10%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. 몸값이. 왜? 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매출이 2천만 원이 매월 차이가 나고
1년이면 2억 4천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. 그러면 2억 4천 중에서 매월 2천만 원인데 그 상담실장한테 뭐 60만 원 더 주는 게 뭐가 아까워. 2천만 원 매출해서. 그렇죠? 쉽게 생각하면 그 야구 선수들이 좀 잘 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3할 타자라고 해요. 3할. 예. 3할 타자는 무슨 의미죠? 3할 타자? 10번 중에서 안타를 3개를 치면 3할 타자예요. 2개를 치면 2할 타자고. 근데 이 10% 차이면 이게 2할과 3할 차이고, 그 미국 메이저리그는 이 3할 오픈 타자와 2할 오픈 타자 10% 정도 차이가요. 연봉은 10배가 이상의 차이가 나요.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기술력이죠. 그래서 이 보시면은 내가 상담 동의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연봉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내가 한 60% 정도의 상담 동의율을 가지면은 여기 보여드리는 좀 공시지가라고 했어요. 연봉 5천은 무조건 넘게 받는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실수령으로는 한 3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사람을 못 구해요, 진짜. 60%를 잡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초특급, 그러니까 지역에서 정말 짱 먹는다는 사람이 한 65에서 70% 정도까지 가요. 네. 나는 상담 동의율이 90%다 그러면 뻥이라고 봐야 됩니다. 이제 그런 분 있으면 돈을 제가 달라는 대로 드릴 수 있어요. 한 2억 정도도 연봉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65에서 70%를 우리가 초특급, 거의 뭐 상담의 달인들, 예, 그 정도 컨디션 좋을 때 이제 나오는데, 자,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60% 이상일 때, 이 상징적인 금액인데, 억대 연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. 풀이라고 돼 있잖아요. 기준이 없어요. 상담 동의율 60%만 되는 분만 있다면은 1억이 아깝지 않다. 근데 정말 갈아먹는 분들도 한 40에서 45%는 나오거든요.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누가 해도 하는 환자들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진짜 실력은 이 25% 정도 되는 환자를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못 잡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봉에서 차이는 많이 나는 거죠. 왜? 여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%와 60%는 20%밖에 차이 안 난다라고 보지만 기본 점수를 35%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 노력을 얻는 게 5%고 여기는 30%. 예. 그러니까 실제 능력치가 한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억대 연봉이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행복하죠. 억대 연봉.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세금을 무식하게 떼요. 근데 아셔야 될 게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떼요. 그죠? 왜냐면 연봉 4,800 정도 받을 때 17만 원 뗐는데 억대 연봉인데 21만 8천 원밖에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연봉이 이제 높아질수록 이게 무한정 국민연금이 4.5%를 떼는 게 아니라 486만 원 기준으로 더 이상 많이 받는 사람은 이게 고정이에요. 그래서 486만 원을 받는 사람이나 연봉을 10억을 받는 사람이나 예, 이 국민연금 떼는 건 똑같고요.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이제 역전을 하게 되죠. 얘는 얄짤없어요. 돈을 많이 벌면 건강보험료는 막 100만 원도 넘게 낼 수 있어요. 예. 그리고 당연히 이거 뭐 따라가는 거고. 자, 우리가 소득세가 이게 좀 무지막지합니다. 매월 기본적으로 떼는 게 이제 103만 원에 주민세까지 약 110만 원 넘게 떼요, 공제를. 그래서 이거 모두 합치면 한 달에 떼는 공제가 170만 원을 뗀다는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억대 연봉 받아도 이것저것 떼고 한 170 정도 떼면 실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약 650만 원 정도 예, 보시면 돼요. 그래서 650만 원 정도 본다라고 이제 억대 연봉자들 예,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 벌죠. 생각보다. 예. 보통 역대 연봉 한 달에 한 1,000만 원씩 버는 거 아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연봉이 이제 1억 6, 7천 이상 되는 분들이라고 예, 보셔야 될 겁니다. 자, 제가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 초보 실장들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, 그 다음에 나름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상담 동의율에 따른 나름의 테이블을 제가 보여드렸어요.
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을 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뭐 경영실장이나 대표원장님하고 협상을 하면 뭐 데이터 가지고 협상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그런 자료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동의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도 연봉은 부르셔도 돼요. 예. 왜냐하면 거기서 안 하면 딴 데 가면 사실 조금 프리미엄을 더 얹어가지고 충분히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,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초보일 때 좀 저급한 표현으로 날려먹은 상담이 많을 수 있잖아요. 그게 어찌 보면 병원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주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이렇게 돈 때문에 돈 뭐 얼마 때문에 뭐 1, 2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근데 이게 또 너무 액수 차이가 크면 어쩔 수 없잖아요. 당장 내가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다른 치과에서 월급이 한 7, 80만 원 차이가 나는데, 그러면 차라리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 정도를 내가 양보할 수는 없으니 저도 좀 양보할 테니 원장님도 조금 양보를 해주셔서 한 4, 50 정도면 인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절충에서 좀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이게 연예인 시장도 웃기잖아요. 유망주들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기획사가 돈을 계속 까먹는데, 이게 뜨고 나면 이제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로 바뀐단 말이죠. 가불이 뒤바뀌어요.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, 나올 때 마음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좀 상호 간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기분 좋은 연봉, 협상이란 단어보다는 연봉 뭐 좀 예쁜 표현 없을까요? 뭐 좀 조정이라든지 합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실제로 이제 이 테이블을 서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는 심리전이거든요. 어떻게 이제 상대를 이렇게 마음을 녹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연봉을 좀 받아내는지, 거기에 대한 연봉 협상의 실질적인 밀당에 대한 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. 혹시 이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꼭 그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금은 제가 아직 뭐 전문적으로 그래픽을 제작하는 사람을 제가 안 두고 있는데, 조금 쌓아보고 괜찮으면 같이 한 연말 정도에는 이렇게 좀 자막도 넣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